내리는 오후였습니다. 하늘은 회색빛으로 물들어 있고 재래시장 골목길엔 빗물이 고여 있었죠. 순자는 국밥집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벌써 오후 3시가 넘었는데 손님은 하나도 없었어요. 오늘도 장사 꽝이네. 순자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젖은 앞치마를 벗어 걸었습니다. 65살이 된 순자에게는 이런 날이 더 이상 새롭지도 않았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이 넘었고 자식들은 모두 서울로 올라가 연락도 뜸했죠. 이제는 이 작은 국밥집만이 순자의 전부였습니다. 빗소리가 점점 거세지자 순자는 우산을 챙겨 들고 시장으로 나갔어요. 내일 쓸 재료를 사러 가야 했거든요. 시장통은 비 때문에 한산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문을 닫는 가게들도 있었죠. 순자는 익숙한 발걸음으로 채소 가게와 정육점을 돌며 필요한 것들을 샀어요. 돌아가는 길에 순자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시장 입구 근처 비를 피해 처마 밑에 웅크리고 있는 하얀 강아지 한 마리가 보였거든요. 강아지 옆에는 중년 남자가 서 있었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뭔가 말을 걸고 있었어요. 10,000원에 가져가세요. 이게 정말 착해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는 궁금해서 가까이 다가갔어요. 강아지는 순자를 보더니 꼬리를 살짝 흔들었죠. 털이 더러워져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맑고 선량해 보였습니다. 왜 파시는 거예요? 순자가 물었어요. 남자는 담배를 한 모금 빨고는 대답했습니다. 키우기 힘들어져서요. 아파트에서 못 키우게 한다네요. 그냥 버리기는 미안하고 좋은 분한테 맡기고 싶어서요. 순자는 강아지를 다시 들여다봤어요. 강아지는 순자의 손을 향해 코를 킁킁거렸죠. 뭔가 애처로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순자 자신도 혼자 사는 처지라 그런지 이 작은 생명체가 남의 일 같지 않았어요. 얼마나 됐어요? 1살 정도 된 것 같아요. 예방접종도 다 했고요. 순자는 지갑을 열어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실 순자에게 10,000원도 적은 돈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이 강아지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죠. 그럼 제가 데려갈게요. 남자는 기뻐하며 강아지 목줄을 순자에게 건넸어요. 강아지는 순자를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빗속에서 만난 인연이었죠. 국밥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강아지에게 따뜻한 물과 밥을 주었어요. 강아지는 맛있게 먹더니 순자 발치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오랜만에 집안이 따뜻해진 기분이었죠. 백구라고 부를까? 순자는 강아지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하얀 털 때문에 백구였어요.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순자를 올려다봤죠. 그런데 다음 날부터 단골 손님들의 반응이 시큰둥했어요. 순자 씨, 어디서 개를 데려왔어요? 길에서 주워왔나 봐요. 불길하게 생겼네. 개 키우면 손님 안 와요. 털 날리고 냄새나고. 순자는 괜히 기분이 상했습니다. 백구는 얌전하고 깨끗했는데도 사람들은 곱지 않은 시선으로 봤어요. 하지만 순자는 신경 쓰지 않기로 했죠. 어차피 혼자 살던 인생, 백구라도 있으니 덜 외로웠거든요. 밤이 되자 순자는 백구와 함께 잠자리에 들었어요. 백구는 순자 침대 옆에 누워 조용히 숨을 쉬었죠.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하는 밤이었습니다.
순자는 백구의 따뜻한 숨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었어요. 하지만 순자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작은 강아지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백구를 데려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백구와의 생활에 점점 익숙해져 갔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백구가 꼬리를 흔들며 반겨주고 국밥집 일을 할 때도 조용히 한쪽 구석에서 지켜봤죠. 순자에게는 오랜만에 찾아온 평안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백구가 매일 밤 같은 시간에 사라지는 거였죠. 처음에는 그냥 산책을 나가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새벽 2시, 3시까지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순자가 걱정해서 찾으러 나가면 어느새 집 앞에 돌아와 있곤 했어요. 백구야, 밤마다 어디 가는 거니? 순자가 물어봐도 백구는 그저 고개만 갸웃거릴 뿐이었죠. 하지만 밤이 되면 어김없이 문 앞에서 나가려고 했습니다. 순자는 점점 궁금해졌어요. 백구가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건지 말이에요. 열흘째 되는 날 밤,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백구를 몰래 따라가 보기로 한 거예요. 백구가 밖으로 나가자 순자도 조용히 뒤따랐죠. 다행히 달빛이 밝아서 백구의 하얀 털이 잘 보였어요. 백구는 시장통을 지나 동네 뒷골목으로 향했습니다. 순자는 숨을 죽이며 따라갔어요. 백구의 발걸음은 확신에 차 있었죠. 마치 정해진 목적지가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10분쯤 걸었을까요? 백구가 한 폐가 앞에서 멈췄습니다. 오래전에 버려진 집이었어요. 지붕은 무너져 있고 대문도 삐걱거렸죠. 백구는 그 앞에서 웅크리고 앉더니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순자는 놀랐습니다. 백구가 마치 무언가를 그리워하는 것 같았거든요. 슬픈 표정으로 폐가를 바라보고 있었죠. 순자는 가슴이 찡했어요. 백구에게도 사연이 있구나 싶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백구는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순자는 급히 먼저 집으로 돌아가 잠든 척했죠. 백구가 돌아오자 순자는 모른 척 잠들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혼자 그 폐가를 찾아갔어요. 낮에 보니 더 을씨년스러웠죠.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하고 창문은 모두 깨져 있었어요. 누가 살았던 집인지 궁금했습니다. 폐가 주변을 둘러보던 순자의 눈에 무언가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마당 한쪽 풀숲에 떨어져 있었죠. 순자가 가까이 가서 보니 금목걸이였습니다. 꽤 무거워 보이는 진짜 금이었어요. 이게 뭐지? 순자는 목걸이를 주워들었습니다. 그런데 목걸이 안쪽에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순자는 눈을 찡그리며 자세히 봤죠. 한정회장 직인. 순자는 그 이름을 중얼거렸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듯한 이름이었어요. 한정. 순자는 생각해 봤죠. 그래, 한정그룹이었어요. 큰 회사 이름이었습니다. 뉴스에서 몇 번 들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순자는 목걸이를 주머니에 넣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백구는 평소처럼 순자를 반겨주었죠. 하지만 순자는 이상했어요. 이 목걸이가 백구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그날 저녁 순자는 백구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백구의 목을 만져보니 털이 눌린 자국이 있었어요. 마치 목걸이를 오래 차고 있었던 것 같았죠. 백구야, 혹시 내가 차고 있던 목걸이니? 순자가 금목걸이를 보여주자 백구는 갑자기 흥분했어요.
꼬리를 세차게 흔들더니 목걸이에 코를 대고 킁킁거렸죠. 확실했습니다. 이 목걸이는 백구가 차고 있던 거였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또 생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백구가 갑자기 밥을 먹지 않았어요. 평소보다 기운이 없어 보였죠. 순자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백구야, 어디 아픈 거니? 백구는 순자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순자는 깜짝 놀라 백구를 안아 올렸죠. 백구는 숨을 거칠게 쉬며 힘들어했습니다. 어떡하지, 어떡하지. 순자는 당황했어요. 동네에 동물병원이 있었지만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었죠. 순자는 택시를 잡아 백구를 데리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서 수의사는 백구를 진찰했어요. 표정이 좋지 않았죠. 나이에 비해 몸이 많이 약해져 있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 같고요. 치료하면 괜찮아질까요? 최선을 다해보겠어요. 하지만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순자는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겨우 만난 가족인데 이렇게 떠나면 안 되었거든요. 순자는 백구 곁에 앉아 손을 잡아줬습니다. 백구야, 힘내야지. 아직 할 일이 많잖아. 그때였어요. 병원 밖에서 누군가 순자를 찾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들어 창문을 봤죠.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병원 앞에 서 있었어요. 순자는 예감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우연일 리는 없었거든요. 백구, 목걸이, 그리고 지금 나타난 이 남자까지 뭔가 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순자가 병원 창문으로 내다보니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병원 간판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차분하면서도 근엄한 인상이었어요.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순자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혹시 김순자 씨 계세요? 남자가 병원 안으로 들어와 물었어요. 순자는 깜짝 놀랐죠. 자신을 찾는 사람이 있을 리 없었는데 말이에요. 더군다나 이런 급한 상황에서 말입니다. 네, 제가 김순자인데요. 누구세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남자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더니 명함을 내밀었어요. 한정그룹 조성민 비서실장입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찾아뵈었습니다. 순자는 명함을 받아들었어요. 한정그룹이라는 이름을 보자 어제 목걸이에서 본 글씨가 떠올랐죠.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한정그룹이요? 저는 그런 큰 회사와 상관없는 사람인데요. 아닙니다. 상관이 아주 많습니다. 조 비서실장은 백구가 누워있는 침대를 바라봤어요. 그의 표정이 순간 부드러워졌죠. 그게 백구 맞죠? 순자는 더욱 놀랐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백구 이름을 알고 있는 거죠? 어떻게 백구를? 사실 백구는 저희 회장님이 키우시던 강아지입니다. 정확히는 고 한정철 회장님의 마지막 가족이었어요. 조 비서실장의 말에 순자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한정철 회장이라니 그 유명한 대기업 회장 말인가요? 뉴스에서 몇 달 전에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던 것 같았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백구는 제가 시장에서 10,000원 주고 산 강아지인데요. 그 사람은 저희 회사 직원이었습니다. 회장님 돌아가신 후 백구를 몰래 내다 판 거예요. 순자는 현실감이 없었어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럼 백구를 데려가시려는 거예요?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죠. 조 비서실장은 서류 가방을 열어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회장님께서 생전에 남기신 유언이 있습니다. 백구에 관한 특별한 유언 말이에요. 순자는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렸죠. 대체 무슨 내용일까요? 한정철 회장은 평생 독신으로 사셨습니다. 결혼도 안 하셨고 자식도 없으셨어요. 말년의 유일한 위로가 백구였죠. 조 비서실장은 백구를 안타깝게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회장님은 백구를 진정한 가족으로 여기셨어요. 그리고 유언장에 이런 내용을 남기셨습니다. 내 전 재산을 나와 가장 오래 함께한 존재에게 상속한다고요. 그게 백구라는 말씀이세요? 맞습니다. 회장님은 백구의 발자국과 지문까지 유언장에 남겨두셨어요. 법적으로 완벽한 서류죠. 순자는 어이가 없었어요. 강아지가 유산을 상속받는다는 게 가능한 일인가요? 그런데 강아지가 어떻게 재산을 상속받아요? 한국 법상 동물은 직접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백구를 돌봐주는 보호자에게 재산을 위탁한다는 조건을 달아두셨어요. 조 비서실장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즉, 백구를 진심으로 돌봐주는 분이 백구 명의의 재산을 관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백구를 돌보고 계신 분은 순자 씨입니다. 순자는 현실감이 전혀 없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국밥집 할머니였는데 갑자기 대기업 유산과 엮이다니요.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그 재산이? 대략 300억 원 정도 됩니다. 순자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300억이라니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었죠. 잠깐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이해가 안 가요. 저도 처음엔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뜻이 확실해서요. 그때 수의사가 다가왔어요. 백구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정신적 충격이 큰 것 같아요. 마치 중요한 누군가와 헤어진 슬픔 같은. 조 비서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과 헤어진 슬픔이겠어요. 백구는 회장님을 무척 따랐거든요. 순자는 백구를 바라봤어요. 작은 가슴이 가쁘게 오르내리고 있었죠. 이 작은 생명체가 그토록 큰 슬픔을 안고 있었다니요. 그런데 회장님 가족들은 뭐라고 해요? 300억이나 되는 재산을 강아지한테 준다니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요. 조 비서실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사실 그게 문제입니다. 회장님께는 조카, 사위뻘 되는 친인척들이 있어요. 그들이 이 유언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300억인데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요. 회장님이 정신이 온전할 때 작성한 유언장이거든요. 순자는 머리가 복잡했어요. 갑자기 떨어진 횡재 같기도 하고 큰 시련의 시작 같기도 했죠. 혹시 그 목걸이 가지고 계세요? 조 비서실장이 물었어요. 순자는 주머니에서 금목걸이를 꺼냈습니다. 역시 회장님이 백구에게 해주신 목걸이네요. 이것도 중요한 증거가 될 거예요. 순자는 목걸이를 다시 들여다봤어요. 이 작은 목걸이가 자신의 운명을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백구가 회복되기를 기다려야겠어요. 그리고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조 비서실장의 말에 순자는 두려워졌습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일까요? 하지만 백구를 보니 마음이 결정됐어요.
이 작은 생명체를 끝까지 지켜주고 싶었거든요. 이틀 후, 순자는 조 비서실장의 안내로 한정그룹 본사에 왔습니다. 높은 빌딩을 올려다보니 목이 아플 정도였어요. 평생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없는 순자에게는 다른 세상 같았죠. 이쪽으로 오세요. 조 비서실장은 순자를 회장실로 안내했습니다. 넓은 사무실에는 커다란 책상과 소파가 있었어요. 벽에는 한정철 회장의 사진이 걸려 있었죠. 인자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회장님이 여기서 백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셨어요. 조 비서실장이 소파 옆을 가리켰어요. 거기에는 작은 강아지 침대가 놓여 있었죠. 순자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백구가 이곳에서 행복했을 모습이 그려졌거든요. 이제 유 원장을 정식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조 비서실장은 금고에서 서류를 꺼내왔어요. 두꺼운 봉투였죠.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유 원장에는 한정철 회장의 친필이 적혀 있었어요. 나 한정철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을 남긴다. 내 전 재산을 나와 가장 오래 함께한 존재에게 상속한다. 그 존재는 백구이며 백구의 발자국과 지문을 이 유언장에 남긴다. 실제로 유언장 아래쪽에는 작은 발자국이 찍혀 있었어요. 백구의 발자국이었죠. 그리고 공증인의 확인 도장까지 선명했습니다. 이게 정말 법적으로 유효한 거예요? 물론입니다. 공증까지 받은 완벽한 유언장이에요. 순자는 계속 읽어내려갔어요. 백구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돌봐주는 사람이 백구 명의의 재산을 관리한다. 이는 신탁 형태로 운영되며 백구의 보호자가 수탁자가 된다. 그럼 제가 수탁자라는 말이에요? 맞습니다. 지금 백구를 돌보고 계시니까요. 순자는 어리둥절했어요. 며칠 사이에 자신의 신분이 국밥집 할머니에서 대기업 수탁자로 바뀐 거였죠.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여러 명 들어왔어요. 표정이 모두 험악했죠. 조 비서실장, 이게 무슨 일이야? 맨 앞에 남자가 소리쳤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한 전무님, 유 원장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는 중입니다. 절차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유 원장이 어딨어? 걔한테 재산을 준다고? 한 전무는 순자를 노려봤어요. 순자는 위축됐죠. 이 사람이 그게 주인이야? 어디서 굴러온 사기꾼인지도 모르는데. 한 전무님 말씀을 조심하세요. 유 원장은 법적으로 완벽합니다. 조 비서실장이 끼어들었지만 한 전무는 들은 척도 안 했어요. 조 비서, 당신도 이상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에 협조하는 거야? 제가 회장님의 마지막 뜻을 받들어야죠. 순자는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이 모두 자신을 적으로 여기고 있었거든요. 아주머니, 솔직히 말해봐요. 얼마를 받고 이런 연극을 하는 거야? 한 전무가 순자에게 다가왔어요. 순자는 뒷걸음질 쳤죠.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냥 백구가 아파서 병원에 데려갔을 뿐이라고요. 거짓말하지 마. 미리 짜고 친 건 아니야? 정말 아니에요. 순자가 억울해서 소리쳤어요. 그러자 한 전무가 콧방귀를 뀌었죠. 300억이나 되는 돈을 걔 이름으로 준다고? 세상에 그런 바보가 어딨어? 회장님은 바보가 아니셨어요. 조 비서실장이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한 전무는 개의치 않았어요.
어쨌든 우리는 이 유언장을 인정할 수 없어. 법정에서 무효 소송을 낼 거야. 마음대로 하세요. 하지만 이기지 못할 겁니다. 긴장감이 흘렀어요. 순자는 가운데 끼어서 난감했죠. 그때 또 다른 남자가 나타났어요. 한 전무보다 나이가 많아 보였습니다. 이게 무슨 소동이야? 박 이사님, 이 할머니가 회장님 재산을 가로채려고 해요. 한 전무가 말했어요. 박 이사는 순자를 찬찬히 봤죠. 할머니, 정말 모르고 하는 일이야? 네, 저는 정말 백구만 돌보려고 했어요. 그래도 300억이면 욕심 안 날까? 순자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 큰 돈은 상상도 못 해봤어요. 하지만 백구가 아픈데 그런 걸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요. 박 이사는 순자의 대답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진짜 사기꾼이라면 그렇게 대답하지 않겠지. 박 이사님, 설마 이 할머니 편을 드시는 건 아니죠? 한 전무가 놀라며 물었어요. 편을 든다기보다는 회장님 뜻이 확실하다면 따라야지.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 하지만 너무 황당하잖아요. 황당해도 유언장은 유언장이야. 사람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렸어요. 어떤 사람은 순자를 의심했고 어떤 사람은 유언장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죠. 조 비서실장이 순자에게 속삭였어요. 일단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해요. 쉽지 않을 겁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백구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각오였거든요. 그런데 백구는 어떻게 돼요?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순자는 가슴이 아팠어요. 백구가 빨리 나아야 할 텐데 말이죠. 일단 오늘은 이만 가보세요. 내일부터 법정 절차를 시작할 겁니다. 조 비서실장의 말에 순자는 무거운 마음으로 회사를 나섰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지만 백구만은 꼭 지켜내고 싶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순자는 유언장을 다시 봤어요. 한정철 회장의 마음이 느껴졌죠. 백구를 진정으로 사랑했던 마음 말이에요. 순자도 그 마음을 이어받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평소처럼 국밥집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가게 앞에 사람들이 몰려 있었거든요. 그런데 손님들이 아니었죠. 카메라를 든 기자들과 구경꾼들이었습니다. 저기 나왔다. 게 유산 할머니. 누군가 소리치자 사람들이 순자에게 몰려들었어요. 플래시가 터지고 마이크가 순자 얼굴 앞으로 밀려왔죠. 할머니, 정말 강아지한테서 300억을 물려받은 게 맞나요? 어떤 방법으로 한정 회장을 속인 건가요? 사기 혐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자는 어리둥절했어요. 어떻게 이 일이 세상에 알려진 거죠? 기자들의 질문은 모두 순자를 의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백구가 아파서. 순자가 말하려 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질문만 쏟아졌죠. 가짜 유산 상속녀 아니에요? 걔를 이용한 신종 사기 아닌가요? 순자는 겁이 났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차갑고 적대적이었거든요. 겨우 가게 안으로 피해 들어갔지만 기자들은 계속 문을 두드렸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어요. 조 비서실장이었죠. 순자 씨, 기자들 때문에 힘드시죠? 죄송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알려진 거예요? 한 전무 쪽에서 언론에 흘린 것 같아요. 여론을 악화시켜서
유언장을 무효화하려는 거죠. 순자는 절망적이었어요. 이제 온 세상이 자신을 사기꾼으로 볼 거였거든요. 백구는 어떻게 돼요? 상태가 더 나빠졌어요. 스트레스가 심한 것 같아요. 순자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백구까지 고생하고 있다니요. 하루 종일 기자들이 가게 앞을 지켰습니다. 순자는 밖에 나갈 수도 없었어요. 더 큰 문제는 단골 손님들까지 등을 돌린 것이었죠. 순자 씨 봤어? 뉴스에 나오던데? 걔한테서 돈 물려받았다며? 뭔가 수상해. 우리 속이고 살았던 거 아니야?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순자 귀에 들렸어요.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순자에게는 견디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틀 후 상황은 더욱 악화됐어요. 조 비서실장이 갑자기 태도를 바꾼 거였죠. 순자 씨, 죄송하지만 이 일은 여기서 정리하는 게 좋겠어요. 조 비서실장이 국밥집에 찾아와 말했어요. 순자는 믿을 수 없었죠. 무슨 말씀이세요? 유 원장이 진짜라고 하셨잖아요. 유 원장은 진짜예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여요. 현실적으로요? 회사 이사진들이 모두 반대하고 있어요. 법정 소송도 길어질 거고요. 순자는 조 비서실장의 변한 태도가 이상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도와준다고 했는데 말이죠. 그럼 백구는 어떻게 해요? 백구는 회사에서 맡아서 키우겠어요. 순자 씨는 적당한 보상금을 받고 손 떼시는 게 보상금이요? 순자는 화가 났어요. 자신을 돈에 눈이 먼 사람으로 보는 것 같았거든요. 백구는 제가 돌볼 거예요. 돈 때문에 키우는 게 아니거든요. 하지만 순자 씨가 감당하기엔 너무 큰 일이에요. 조 비서실장은 계속 설득했지만 순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백구를 포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자 조 비서실장의 표정이 차갑게 바뀌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네요. 하지만 후회하실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백구를 죽이고 목걸이를 훔쳤다고 고발할 수도 있어요. 순자는 소스라쳤어요. 조 비서실장이 이런 협박을 할 줄은 몰랐거든요. 제가 백구를 죽였다고요? 말도 안 돼요. 증거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걔가 갑자기 아프지 않았나요? 순자는 조 비서실장이 처음부터 자신을 속였다는 걸 깨달았어요. 진짜 백구를 도우려는 게 아니었던 거죠. 나가세요. 순자가 소리쳤어요. 조 비서실장은 비웃으며 일어났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순자 씨 같은 분이 대기업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조 비서실장이 나간 후 순자는 주저앉았어요. 모든 게 절망적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사기꾼으로 보고 유일한 협력자였던 조 비서실장마저 적이 되었죠. 그날 밤 순자는 병원에 갔어요. 백구를 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병원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백구가 어젯밤에 숨을 거뒀어요. 수의사의 말에 순자는 무너졌어요. 백구가 죽었다니요. 자신이 지켜주려던 작은 생명이 떠나버린 거였죠. 원인이 뭐예요? 스트레스성 심장마비 같아요. 너무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순자는 백구의 작은 시신을 안고 울었어요. 모든 게 자신 때문인 것 같았거든요. 만약 자신이 백구를 데려오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말이죠. 미안해, 백구야. 내가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네. 순자는 백구에게 속삭였어요. 백구는 평화로운 얼굴로 잠들어 있었죠.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백구의 침대를 정리했어요. 이제 혼자가 된 거였죠. 백구 없는 집은 너무나 적막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더욱 차가워졌어요. 걔도 죽었다며? 뭔가 이상해. 처음부터 사기였던 거 아냐? 불쌍한 개만 죽게 만들었네. 순자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죠. 하지만 백구를 생각하면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백구의 마지막 소원이라도 들어주고 싶었거든요. 그날 밤 순자는 백구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리며 잠이 들었어요. 내일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지만 백구만큼은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아직 몰랐어요. 백구가 마지막으로 남긴 선물이 있다는 걸 말이죠. 백구가 세상을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매일 백구의 침대를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기자들은 여전히 가게 앞에 나타났고 동네 사람들의 시선은 더욱 차가워졌죠. 순자는 백구 없는 세상이 이렇게 외로울 줄 몰랐습니다. 정말 포기해야 하나? 순자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백구도 없고 세상 사람들은 모두 자신을 의심하고 싸워줄 사람도 없었죠. 이제 그만 모든 걸 정리하고 조용히 살고 싶었습니다. 그날 오후 순자는 백구의 물건들을 정리하기로 했어요. 침대와 밥그릇, 그리고 백구가 좋아하던 장난감들 말이죠. 하나하나 만질 때마다 백구와의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백구의 침대를 들어 올리던 순자의 손에 뭔가 걸렸어요. 침대 밑에 무언가 숨겨져 있었거든요. 순자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봉투 하나와 작은 USB였어요. 이게 뭐지? 순자는 봉투를 열어봤어요. 안에는 편지와 사진이 들어 있었죠. 편지 겉봉에는 순자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는 깜짝 놀랐어요. 누가 자신 이름으로 편지를 써놓은 걸까요? 편지를 펼쳐보니 한정철 회장의 친필이었습니다. 백구를 사랑해주는 분께 이 편지를 읽고 계시다면 백구가 진짜 가족을 찾은 것 같아 기쁩니다. 저는 평생 혼자 살아왔지만 말년에 백구 덕분에 가족의 따뜻함을 알았어요. 백구가 저에게 그랬듯 누군가에게 진짜 사랑을 받기를 바랍니다. 순자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어요. 한정철 회장의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졌거든요. 만약 백구가 아프거나 힘든 일이 생긴다면 이 USB를 확인해 보세요. 제가 백구를 위해 남긴 마지막 선물입니다. 그리고 백구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신 분께도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순자는 USB를 들여다봤어요. 무엇이 들어 있을까요? 순자는 급히 동네 PC방으로 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참았어요. USB를 컴퓨터에 꽂자 동영상 파일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렸어요. 화면에 한정철 회장이 나타났습니다. 백구를 무릎에 앉힌 채 카메라를 보고 있었어요. 백구는 편안하게 누워 있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한정철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제가 세상을 떠난 후일 거예요. 그리고 백구도 아마 회장의 음성이 화면에서 흘러나왔어요. 순자는 숨을 죽이며 들었습니다. 저에게는 가족이 없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고 자식도 없어요. 평생 일만 하며 살았죠. 하지만 백구를 만나고 나서야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한정철 회장은 백구를 쓰다듬으며
말을 이었어요. 백구는 제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줬어요. 제가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권력이 있어서도 아니에요. 그냥 저라서 사랑해 준 거죠. 이런 사랑을 받아본 게 처음이었습니다. 순자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백구가 정말 특별한 존재였구나 싶었죠. 그래서 제 전 재산을 백구에게 남깁니다. 백구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분이 그 재산을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분이야말로 백구의 진짜 가족이거든요. 화면 속 한정철 회장은 백구를 안고 미소를 지었어요. 만약 제 친인척들이 이 결정을 반대한다면 이 영상을 보여주세요. 이것은 제가 정신이 온전할 때 촬영한 유언 영상입니다. 공증인도 참석했고 변호사도 확인했어요. 실제로 화면 옆에는 공증인과 변호사가 서 있었어요. 법적으로 완벽한 유언 영상이었죠. 백구야, 내가 좋은 가족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 그리고 너를 돌봐주는 분께도 고마움을 전해다오. 영상이 끝나자 순자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제야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한정철 회장이 진심으로 백구를 사랑했다는 것, 그리고 자신도 그 사랑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 말이에요. 내가 걔 덕에 이렇게 세상에 알려질 줄은 몰랐지. 순자는 백구를 떠올리며 혼잣말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백구에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인 눈물이었어요. 순자는 USB를 다시 챙겨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해졌습니다. 이 영상을 세상에 공개해야 했어요. 한정철 회장의 진짜 마음을 사람들이 알아야 했거든요. 하지만 쉽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한정그룹 사람들은 이 영상마저 가짜라고 할 수도 있었죠. 조 비서실장도 적이 되어버린 상황이었고요. 그날 밤 순자는 편지를 다시 읽어봤어요. 한정철 회장의 마지막 말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백구를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충분합니다. 그 마음이 진짜라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순자는 결심했어요. 백구를 위해서, 그리고 한정철 회장의 뜻을 위해서 끝까지 싸우기로 한 거죠. 백구야, 이제 할머니가 내 몫까지 해낼게. 순자는 백구의 사진에 대고 말했어요. 백구는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순자는 변호사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이 영상을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하려면 정식 절차가 필요했거든요. 비록 혼자였지만 포기하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백구가 남긴 마지막 선물 덕분에 순자는 다시 희망을 찾았어요.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였죠. 법정에 서는 날이 드디어 왔습니다. 순자는 평생 법원에 와본 적이 없었어요. 높은 천장과 엄숙한 분위기에 주눅이 들었죠. 하지만 주머니 속 USB를 만지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백구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거든요. 한정그룹 측에서는 변호사들이 여러 명 나왔어요. 한 전무와 박 이사, 그리고 조 비서실장도 보였죠. 그들은 순자를 보며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 할머니가 우리와 싸우겠다고? 말도 안 되는 일이야. 금방 포기할 거야. 한정그룹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어요. 순자는 외로웠지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하자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한정그룹 측 변호사가 먼저 나섰습니다. 재판장님, 이 사건은 명백한 사기입니다.
피고인은 고의로 한정철 회장님을 속여 유산을 가로채려 했어요. 변호사는 순자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순자는 억울했지만 참았죠. 강아지를 이용한 신종 사기 수법입니다. 회장님의 외로움을 악용한 거예요. 한정그룹 변호사는 계속해서 순자를 몰아붙였어요. 마치 순자가 정말 나쁜 사람인 것처럼 말이죠. 더군다나 강아지는 이미 죽었습니다. 증거도 없어진 상황이에요. 그때 순자의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순자가 어렵게 구한 젊은 변호사였죠. 재판장님, 저희에게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변호사는 USB를 꺼내 보였어요. 한정그룹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정철 회장님이 직접 촬영한 유언 영상입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이자 법정에 스크린이 내려왔어요. 순자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한정철 회장의 진심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였죠.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한정철 회장이 백구를 안고 카메라를 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정철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제가 세상을 떠난 후일 거예요. 회장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한정그룹 사람들의 표정이 굳어졌죠. 저에게는 가족이 없습니다. 하지만 백구를 만나고 나서야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영상 속 한정철 회장은 백구를 다정하게 쓰다듬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제 전 재산을 백구에게 남깁니다. 백구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분이 그 재산을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요.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한정철 회장의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영상이 끝나자 한정그룹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어요. 이 영상도 조작된 것일 수 있습니다. 요즘 기술로는 얼마든지. 잠시만요. 그때 조 비서실장이 갑자기 일어났어요. 모든 사람이 그를 바라봤죠. 조 비서실장, 당신까지 배신하는 거야? 한 전무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조 비서실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배신이 아니에요. 진실을 말하는 거죠. 조 비서실장은 재판장을 향해 말했어요. 사실 저는 한정철 회장님의 아들입니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아무도 예상치 못한 폭탄 발언이었죠. 혼외자로 태어나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비서실장으로 들어가 아버지 곁에 있었습니다. 순자도 놀랐어요. 조 비서실장에게 그런 사연이 있었다니요. 하지만 아버지는 끝까지 저를 인정해주지 않으셨어요. 대신 백구를 더 사랑하셨죠. 조 비서실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서 화가 났어요. 강아지한테 밀린다는 게 억울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신 후 백구를 내다버린 거예요. 법정이 시끌시끌해졌어요. 진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었죠. 처음에는 순자 씨를 이용해서 유산을 가로채려 했어요. 하지만 순자 씨가 정말 백구를 사랑하는 걸 보고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조 비서실장은 순자를 바라봤어요. 순자 씨는 돈 때문이 아니라 정말 백구를 위해서 모든 걸 했어요. 아버지가 원했던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순자는 눈물이 났어요. 조 비서실장이 자신을 이해해주고 있었거든요. 이건 걔한테도 못한 짓입니다. 순자가 일어나서 말했어요. 법정이 조용해졌죠. 백구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저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착한 아이였어요. 그런 백구를 이용해서 욕심을 부리다니.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정철 회장님도 마찬가지예요.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진짜 사랑을 찾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가족이라는 사람들이 그 마음을 짓밟고 있어요. 법정에 있던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순자의 말이 마음에 와 닿았거든요. 저는 백구한테서 돈을 받으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백구가 받아야 할 사랑을 대신 받아주고 싶을 뿐이에요.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충분히 심리했습니다. 유언장과 영상 증거를 검토한 결과 한정철 회장의 유언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한정그룹 사람들의 얼굴이 파랗게 변했어요. 따라서 김순자 씨를 109명의 재산의 정당한 수탁자로 인정합니다. 법정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순자는 믿을 수 없었죠. 정말 이긴 거였어요. 조 비서실장이 순자에게 다가왔어요. 순자 씨, 정말 죄송했어요. 그리고 고마워요. 괜찮아요. 백구도 이해할 거예요. 순자는 조 비서실장의 손을 잡아줬어요. 모든 게 끝난 거였습니다. 법정에서 승소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순자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하지만 그 변화는 사람들이 예상한 것과는 달랐죠. 순자는 여전히 같은 동네에서 국밥집을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순자 아줌마 정말 대단해요. 국밥집에 찾아온 손님이 말했어요. 예전에 순자를 의심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죠. 하지만 순자는 전과 다름없이 정성스럽게 국밥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백구 덕분이죠. 순자는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가게 한쪽 벽에는 백구의 사진이 걸려 있었죠. 하얀 털의 백구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법원 판결 후 순자는 한정그룹으로부터 정식으로 재산을 인계받았어요. 300억이라는 거대한 금액이었지만 순자는 그 돈을 개인적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특별한 일을 시작했어요. 백구 장학재단 설립 완료됐습니다. 조 비서실장이 서류를 들고 왔어요. 그는 이제 순자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있었죠. 법정에서 진실을 고백한 후 그의 삶도 바뀌었거든요. 정말 고마워요, 조 실장님. 제가 더 고맙죠. 순자 씨 덕분에 아버지의 진짜 마음을 이해하게 됐어요. 조 비서실장은 한정철 회장을 이제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비록 늦었지만 화해를 한 거죠. 백구 장학재단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 일을 했어요. 특히 부모 없이 자라는 아이들을 우선으로 도왔죠. 한정철 회장과 백구처럼 외로웠던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거든요. 이번 달에도 20명의 학생을 도울 수 있어요. 조 비서실장이 보고했어요. 순자는 흐뭇했습니다. 백구가 좋아할 거예요. 순자는 백구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백구는 사진 속에서 여전히 밝게 웃고 있었죠. 그런데 순자가 진짜 자랑스러워하는 일은 따로 있었어요. 매일 오후마다 하는 특별한 일 말이죠. 할머니, 오늘도 왔어요. 동네 아이들이 국밥집으로 몰려왔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들르는 아이들이었죠. 순자는 아이들에게 따뜻한 국밥 한 그릇씩 나눠줬습니다. 배고프면 언제든지 와요.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순자의 국밥집은 이제 동네 아이들의 쉼터가 되어 있었어요. 특히 부모가 늦게 오시는 아이들이나 혼자 지내는 아이들이 많이 찾았죠. 순자 할머니는 천사예요. 아이들이 소리쳤어요.
순자는 웃으며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줬습니다. 천사는 백구지, 할머니는 그냥 백구덕 본 거야. 순자는 항상 백구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들도 백구에 대해 잘 알고 있었죠. 백구는 정말 착한 강아지였나 봐요. 그럼 세상에서 제일 착했어. 순자는 백구를 떠올리며 미소 지었어요. 백구가 없었다면 이런 일들도 없었을 거였거든요. 동네 사람들의 순자를 보는 시선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순자 아줌마 정말 대단해. 그 많은 돈 받고도 마음이 변하지 않았어. 우리 동네 자랑이야. 백구 덕분에 순자 아줌마가 웃는다니까. 사람들은 이제 순자를 존경했어요. 돈에 눈이 멀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을 도우는 모습이 감동적이었거든요. 저녁이 되자 국밥집이 조용해졌어요. 순자는 백구의 사진 앞에 국밥 한 그릇을 올려놓았습니다. 매일 하는 일이었죠. 백구야, 오늘도 고생 많았어. 순자는 백구에게 말을 걸었어요. 마치 백구가 대답할 것처럼 말이죠. 내 덕분에 할머니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됐어. 정말 고마워. 순자는 백구와의 추억을 떠올렸어요. 처음 만났던 빗소리 나는 날, 함께 보냈던 짧은 시간들 말이죠. 처음엔 10,000원짜리 강아지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은 몰랐어. 순자는 백구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덕분에 나도 사람 대접받고 살아보네. 정말 고맙다, 백구야.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예전에 백구가 매일 밤 나가던 그 시간이었죠. 순자는 문득 백구가 어디선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어요. 그때 국밥집 문이 열렸어요. 조 비서실장이 들어왔죠. 순자 씨, 내일 장학재단 시상식 준비는 다 됐어요. 수고하셨어요. 차 한 잔 드세요. 순자는 조 비서실장에게 따뜻한 차를 내왔어요. 정말 신기해요. 아버지가 이런 걸 바라셨을까요? 분명히 그러셨을 거예요. 백구를 통해서 말이죠. 조 비서실장은 백구 사진을 바라봤어요. 작은 강아지 하나가 이렇게 많은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다니. 맞아요. 백구는 정말 특별한 아이였어요. 두 사람은 잠시 조용히 백구를 생각했어요. 다음 날 장학재단 시상식이 열렸어요. 백구의 이름으로 장학금을 받는 아이들이 20명이나 됐죠. 순자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장학증서를 직접 전달했습니다. 백구가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어요.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순자의 말에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두 눈물을 글썽였죠. 시상식이 끝난 후 순자는 다시 국밥집으로 돌아왔어요. 백구의 사진 앞에 앉아서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백구야, 오늘도 내 이름으로 좋은 일 많이 했어. 내가 자랑스러워할 거야. 순자는 백구에게 속삭였어요. 백구는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죠. 해가 저물어가는 국밥집은 따뜻했어요. 백구가 없어도 백구의 사랑은 계속되고 있었거든요. 순자와 조 비서실장, 그리고 도움을 받는 많은 아이들을 통해서 말이죠. 순자는 이제 알았어요. 백구가 자신에게 준 건 돈이 아니라 사랑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그 사랑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게 백구에 대한 진짜 보답이라는 것도요. 백구의 유산은 계속될 거였어요. 영원히 말이죠.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